자, 미증시의 조정 엔비디아가 2.82%나 크게 밀린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반도체 쪽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란히 플러스까지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살짝 밀려내가고 있고요. 자, 이 와중에도 돋보이는 반도체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심텍이 있고요. 자, 심텍은 조정을 받든지 말든지, 자, 이게 중기 밴드를 그대로 뚫고 넘어 들어가서 신고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심텍은 이제 굉장히 자주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심텍 대신에 다른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입니다. 이 종목은 원래 예전에는 중소형주, 반도체 중소형 후발 쪽을 가장 대표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은 성향이 많이 바뀌어 있죠. 뭐 지금도 GST는 뭐 그렇게 대단히 유명한 기업은 아니죠. 반도체 얘기를 할 때 가장 첫 손에 꼽히는 뭐 손에 꼽히는 뭐 그런 쪽의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 4,300억 들어가 있고요. 앞서 이제 테스 같은 종목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테스보다는 못하지만 그 밑에 테스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초우량주. 자, 그러니까 테스보다 또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테스만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좋은 목이죠. 참 희한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때려 팔고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테스는 그렇다고 치고요. 테스는 반짝반짝하는 이슈가 없어요. 그렇죠? 테스 같은 종목은 뭔가 눈에 이제 자극적인 맛이 있죠. 톡 쏘는 맛. 이런 종목, 이런 톡 쏘는 맛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안 좋아한다고 치고, 이 GST 같은 종목은 이거 톡 쏘는 맛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톡 쏘는 맛도 있는 종목인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때려 팔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주가 상승하는 동안에 계속 때려 팝니다. 이렇게 계속 때려 팔고 결국에 신고가 들어가 버렸어요. 자, GST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자, 실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 그러면 가스 정화 장비, 온도 조절 장비, 칠러라고 얘기를 하죠. 칠러,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마스클러버, 그래서 요런 쪽에 이제 저희분들 진행이 되면서 스크러버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치고 들어가요. 근데 얘도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요, 이게 톡 쏘는 맛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AI용 HBM 수요로 해서 올라 들어가고요. 파운드리도 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강력한 이슈를 하나 더 달고 있죠. 자, 저쪽에 화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달고 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서버 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 냉각. 반도체 테마 분류에도 들어가는 이 액침 냉각의 진짜 대표주예요. 얘가 GST가 액침 냉각 관련주로 삼성 공조 같은 종목들 굉장히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겁나게 좋아하던 이 삼성 공조, 자,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삼성 공조 같은 경우는 이런 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 공조 지금 오늘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겁나게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마구 몰려 들어가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 삼성 공조는요, 이 액침 냉각은 반도체 쪽 이슈잖아요. 반도체 이슈. 삼성 공조는 반도체 쪽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 자동차예요. 자동차용 공조 냉각을 하는 회사지, 우리가 얘기하는 액침 냉각은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헛들이 잡고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이거 이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그 액침 냉각의 대표 종목이 바로 이 GST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 들어가면 당연히 엔비디아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면 당연히 똑같이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실적 보시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계속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전 시대는 2020년 이전에는 그래서 전형적인 후발 세력, 후발 대표였어요. 후발 대표. 근데 2020년 이후로 판때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매출액이 더블 들어버리고 순익도 더블 들어가지고 계속 이쪽에서 놉니다. 이제 제일 나빴던 게 지금 이거예요.
이것도 다른 반도체 쪽의 종목들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동일한 유형의 종목으로 설명드렸던 테스 같은 종목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예,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잠깐 자빠지는 거 요거 빼고 나면 이제 500억에서 300억 정도 수준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600억, 800억, 900억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얘보다 더 탄탄한 종목이 GST입니다. 이게 이 테스보다 더 탄탄한 종목. 그리고도 지금 수급의 지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왕창 재평가죠. 앞서서 개장 전에 제가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저 뭡니까 증권사에서 정식으로 리포트도 나와 있죠. 검사 장비 업체들이 현재 업종 평균이 20배에서 25배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무슨 종목한테 했죠? 그래서 그 종목이 지금 20배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라갈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런 개소리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이거? 예. 얘 같은 경우 9배밖에 안 되는데요. 예. 테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가지고 10배밖에 안 되죠. 얘들이 그 검사 장비 업체들보다 실적을 못 내고 있네. 모멘텀 못 봤습니까? 그 검사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 업종 평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많이 올라 들어간 건 바로 이 종목 때문입니다. 테크윙. 얘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가서 그래요. 이 테크윙이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에요. 얘가 2조 2천억.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 증권사 레포트 20배에서 25배 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간이면 22배 아닙니까? 얘가 PER 22배 수준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1000억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1000억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테크윙이 좋아도? 테크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 회사가 지금 1000억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PR이 뭐 이게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가면서 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업종 검사 장비 섹터 전체 PR을 잡아 끌어올린 거지. 검사 장비 업체가 18배, 16배 나온다고 싼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싼 거는 이런 종목이 진짜 싼 종목이 되는 거죠. 테스와 마찬가지로 이 GST. 자, 액침 냉각 보여드리고 앞서서 이 GST 설명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잡으셔야 진짜로 돈 버는 거예요. 앞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지금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각 쪽에서 이 냉각이라고 하는 이슈를 달고 오는 종목 세 개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엔비디아가 찾는 그 냉각주는 바로 이 종목이 이게 6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4개월 전에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2개월 전에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개월 전에 제가 뭐라고 썼나라고 하면 지금 보시죠. 액침 냉각의 진짜 대표주고요. 사상 최대 실적에다 거기다가 저평가까지 다 붙어있다. 이게 재료 붙어있죠. 모멘텀 붙어있죠. 실적 겁나게 좋죠. 근데 주가는 못 올라 들어가서 10배도 안 돼요. 반도체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낮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낮은 종목으로 테스하고 다툼을 벌이는 종목입니다. 이건 못 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장세에 이런 게 못 가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게 못 간다고? 제가 저런 식으로 갖다 붙여놓은 종목들이 있죠. 조선 기자재에도 있고 바이오에도 있고 그 종목들 어떻게 됐죠? 자, 대부분 같습니다. 못 간 종목도 있습니다. PNT, 그렇죠? 2차 전지 쪽 전극 분야의 PNT 같은 경우 이게 못 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못 갔어요.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종목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진짜 대표거든요. 냉각엔 이게 진짜 대표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봐, 이렇게 LS 일렉하고 엔비디아하고 같이 AI 서버 이거 탑재 기술 공동 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삼성전 공조 같은 걸 냉각 얘기 나올 때 맨 삼성 공조로 하나 들어가냐고. 이게 진짜인데. 여기다가 얘는 이게 지금 성장 모멘텀을 역할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 벌어주는 건 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에서 모멘텀의 경우는 네스파립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건 자큐보가 있고 두 개가 합쳐서 그 시세. 여기도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냉각이라고 하는 게 차세대 다음 성장 모멘텀, 그리고 실제 현재로는 이 다양한 분야에서 침투 계속 들어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 상반기 시점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도 하반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더 강해지는 기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만 310억이 나왔어요. 하반기 쪽에 310억.
하반기 쪽에 더 강해지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작년 2분기보다는 이제 이게 조금 내려가 있긴 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얼마입니까? 270억이죠. 270억. 하반기에 조금 더 강해지는 흐름 본다면 올해도 이 정도 수준 보일 거다라는 얘기가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450억의 이익에 시가총액 4,300억. 10배도 안 돼요, 아직도.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략 우리 기관들은 앞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그래서 이런 종목의 형태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에서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안 사요. 한 번 남의 새끼는 영원한 남의 새끼고요. 한 번 내 새끼는 영원한 내 새끼고, 이게 우리 기관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둘 중에 하나로 환기 효과가 등장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뭐 이런 섹터에 다시 냉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부각이 돼버린다든가.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지금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거 저 밑에 여기서부터. 그리고 2개월 전에 여기 눌려 들어왔을 때 이때 이런 종목이 못 갈 수가 있냐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6개월 전, 4개월 전, 2개월 전, 그리고 이번에는 저가가 아니라 신고가에서 계속해서 저가 쪽에서만 추천이 나갔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신고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들 올라온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려 들어와도 자, 반도체가 전체 섹터가 눌린다고 해서 다 눌리는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전력 쪽의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 쪽의 이슈가 부각되게 된다면 반도체 쪽에서 다시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이슈로 돌아 들어올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잠깐 봤습니다만 삼성 공조 같은 종목들도 지금 7%로 올라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다시 AI 데이터 센터 투자 얘기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전력 쪽 이슈, 에너지원 이슈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요 종목이 더 치고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지금 얘는 사상 최고가 아니에요. 실적은 사상 최대를 넘어갔는데 주가는 아직 사상 최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외국인의 진입은 이미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미친 척하고 들어오는 시점 같은 경우에 이런 시점에서는 이 기관들도 못 때린다. 똑같죠. 완전히 그렇죠. 우리 기관 강약 약강,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하고 이 성향 그대로 보여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재개돼서 오늘 같은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이건 뭐 개인들이 들어왔을 상황은 아니니까 뭐 거의 외국인들이겠죠. 혹은 기관의 쇼커버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이쪽들 흐름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스처럼 개인들 다시 다 따돌려버리고 가는 형태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발적 아직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가 눌리면 아직도 못 사고 구경만 했다든가 반도체가 눌리면 사야겠는데 해가지고 그쪽에 살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저 TCK에서부터 쭉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GST가 지금 맨 마지막에 걸려 있는데 이게 종목이 맨 마지막에 걸릴 정도의 수준 종목 아닙니다. 굉장히 센 종목이에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 이거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눌려 들어오면 계속해서 받아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21선 같은 경우는 최하로 두고요. 지금 당장 사셔도 돼요. 일단 분할 매수 밀리면 더 사겠다라고 친다 그러면 지금 사셔도 관계없습니다. 더 가야 돼요 이거. 당연히 실적은 사상 최대고 반도체주들이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얘 지금 주가 못 갔잖아요. 여기까지 작년 3월달에 저고가도 못 갔지 않습니까? 이게 뒤에 가서 속도나요. 이렇게 뒤에 가서 냉각 이슈 같은 거 붙으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속도 나버리고요. 냉각 이슈 지금 붙을 만한 시기 됐거든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사셔도 저 전고점 때까지만 들어가게 되면 뭐 4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 바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온 게 요게 40%거든요. 이만큼 치가 더 이익이 날 수 있다라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자, GST 살펴봤습니다. 자, 반도체라고 지금 다 같이 밀려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일단 반도체 쪽이 아니라 자, 로봇 쪽 같은 경우 다시 튀어나오고요. 이제 틈새, 세력형 이쪽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 앞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더 싼 종목들 계속해서 집중하시면 되고요.
자,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앞에서 얘기했죠. 앞서서 지난주 요때에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 쪽 보는 게 아니고 틈새 쪽 공략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틈새 개별 세력 형태 이쪽으로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죠. 지금 시세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네. 개별 세력 형태마들 뭐 로봇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틈새 반대쪽으로 도는 시소형이기도 하고 틈새형이기도 하니까 코인 돌아 나올 거고요. 자,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이제 단타 노리셔야 돼요. 그럼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오늘의 경우는 이제 주도주 중심으로 들어가는 전문가보다는 이제 세력주, 테마주 요런 쪽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따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전문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죠? 그 전문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추천주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추천주는요 장세가 아무리 나빠도 하루에 10개 이상 나와요. 이 22개, 24개 방에. 그래서 코인 전문가 둘 빼고 나면 주식만 22명입니다. 그 22명에서 저 빼고 그러고 나면 이제 21명이 되는 거죠. 그 21명의 방에 다 들어가게 치면 아무리 장세가 나쁘던 날이라도 10개 이상은 나야 틈새는 돌잖아요. 장세가 개박살이라도 지수 3% 이렇게 깨져 내려가도 그런다고 전 종목이 다 내립니까? 아니죠. 500개 종목은 오릅니다. 500개. 그러니까 틈새로 개별로 노리는 경우라 그러면 오르는 종목이 500개나 된다 이거.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지를 알아야 들어가서 따라서 수익을 내지. 그래서 일단 우선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이 전문가가 어떤 형태로 접근하느냐, 재료주 매매냐, 주도주냐, 재료냐, 주도냐, 세력이냐, 급소냐, 이것부터 파악을 하시고요. 어떤 쪽의 특기를 특히 더 잘하느냐. 오늘 같은 날이라고 하면 로봇주, 로봇 세력형 테마 매매, 세력 매매 요런 거 잘하시는 분 중에서 로봇 쪽을 특히 잘 보시는 경우라면 오늘 같은 날 아주 논하죠. 예.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내리고 코스닥도 내리고 있는 이런 날 반대로 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먼저 파악을,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가 되고 제대로 남들보다 더 이익을 내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내리는 종목이 훨씬 더 많고 어저께도 내리는 종목이 2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친듯이 올라갔죠. 오늘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안 달라요. 오늘도 지수 밀려도요, 저쪽 반대쪽으로 도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 20% 미쳐 날뛸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짜릿하죠. 지수는 내리고 있는데 나는 플러스거나. 이건 안 겪어보면 몰라 이거. 이게 마약보다 더 심해요 이거. 지수는 깨지고 있는데 지난 4월달처럼 지수가 개박살 나고 있는데 내 종목은 3연속 상한가 에르코스 이런 거 나와.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맛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 이거야. 지난주에도 한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기회가 오는 거고요.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